신인간혁명 29권 이케다 다이사쿠 원유 바지파이 외무장관을 만났을 때도 들은 이야기였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없다면 처음 보는 사람을 집에 초대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굳이 상관하지도 않을 것이다. 신이치는 사람들이 정신과 생활 속에 종교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실감했다.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삶의 철학을 가지는 일이다. 신이치 일행은 휴게소 주인의 호의를 받아들여 자택을 방문하기로 했다. 집은 석조 건물이었다. 일행을 뜰에 안내한 주인은 우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했다. 안뜰에서 간담을 나눴다. 일행이 맨 먼저 소개받은 사람은 주인의 어머니였다. 인도의 가정에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두터운 듯했다. 가족이 모두 나와서 홍차와 과자를 대접해 주었다. 일행을 위해 지금 나무 열매 요리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신이치는 무례한 부탁이라고 생각했지만 만드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흔쾌히 부엌으로 안내해 주었다. 두 딸이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폭로처럼 생긴 난로에 우유와 물을 끓이고 나무 열매를 볶고 있었다. 수도나 가스 등 이렇다 할 조리대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 깨끗하게 물을 뿌려 놓아 청결한 느낌이 들었다. 내놓은 과자는 모두 집에서 만든 것이다. 또 쿠션 커버와 아이 옷 등도 대부분 직접 만든 것들이었다. 결코 물건은 풍족하지 않았지만 물건 하나하나에 애착이 넘치고 인간적인 온정과 풍요로운 마음을 느끼게 했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사라져가는 것들이 이곳에는 있었다. 홍차를 마시며 대화가 무르익었다. 신이치가 가족은 몇 분입니까? 라고 물었다. 주인은 7, 아니 8입니다. 라고 말하더니 싱글벙글 웃으며 큰 개 한 마리를 안고 왔다. 이 개도 우리 가족입니다. 주인의 표정에는 가족이라는 마음이 가득했다. 그저 애완견이 아니라 일의 역할도 분담하는 공동 생활자일 것이다. 30분 정도의 방문이었지만 신이치 일행과 가족은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다. 돌아갈 때 신이치가 기념품을 건네자 주인이 다시 꼭 오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몇 번이고 신이치의 손을 꼭 잡았다. 국경도 민족의 벽도 뛰어넘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대화해야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인간의 유대도 깊어진다. 인도에 머문 지도 8일째를 맞았다. 파트나에서 캘커타 현재는 콜카타로 이동하는 13일 오전 야마모토 신이치가 묵고 있는 호텔에 비아르주 파트나구의 GS 그레왈 장관이 찾아왔다. 터번과 수염이 잘 어울리는 장관은 파트나구의 법원 장관이기도 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곳저곳을 안내하고 싶었는데 공무가 바빠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행의 파트너 방문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정중히 사의를 표하는 장관의 성의에 신이치는 황송했다. 신이치는 이번 인도 방문으로 우호와 평화를 위한 유익한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전하고 훌륭한 파트너의 모습과 황금 같은 추억을 일본에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회견을 마친 신이치는 파트너 박물관을 견학한 뒤 오후 3시가 되기 전에 비행기를 타고 인도의 마지막 방문지인 캘커타로 향했다. 이튿날 14일 오전 신이치는 이곳 캘커타가 주도 인서 벵골주의 트리부반 나라얀 싱 지사의 관절을 예방했다. 지사는 이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 인사를 빨리 끝내고 이렇게 말을 꺼냈다. 회장님께 꼭 여쭙고 싶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우호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나 단순한 말이 아닌 평화를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 말이리라. 신이치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핵무기 폐기, 군축 추진, 문화 교류, 교육 교류, 민간 교류 등을 들었다. 그리고 항목마다 지금까지 추진한 일들과 그 의의와 확대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현실에서 행동할 수 있는 일부터 착수했습니다. 작은 한 방울이라도 결국 큰 강이 되어 드넓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먼저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희망의 미래는 기다린다고 오지 않는 법이다. 스스로가 용기 있게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신이치는 이어서 말했다. 우리가 전개하는 평화 운동은 인간의 마음속에
평화의 요새를 구축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 걸음은 달팽이처럼 느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끈기 있게 지속했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때려도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면 바위의 모양이 바뀝니다. 그것이 민중이 펼치는 비폭력 혁명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창가학회가 펼치는 평화 운동입니다. 석존과 인연이 깊은 땅인 바라나시에서 태어난 싱 지사는 불교의 조예가 깊었다. 신문 편집인을 거쳐 하원 의원이 되었고 공업부 장관과 철강 광산부 장관 등을 역임한 뒤 1977년부터 서벵골주 지사를 맡았다. 74살의 고령이지만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쳤다. 인구가 약 4,600만 당시인 서벵골주는 인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도시인 캘커타를 포함하는 큰 지역이다. 가난한 사람도 많고 고용 문제와 식량 문제, 그리고 빈곤에 따른 범죄 등의 과제도 산적해 있었다. 싱 지사는 그 현실에 거친 바다에서 벵골 사람들의 생활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뇌하고 격투했다. 그런 만큼 그저 입으로 외치기만 하는 관념적인 평화주의에는 회의를 품었으리라. 그래서 생활인들을 조직해 현실의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불법을 기조로 평화운동을 전개하는 창가학회에 큰 관심을 가진 듯했다. 지사관저는 영국이 통치하던 시대에 인도의 수도였던 캘커타의 총독 관저였다. 집무실 벽에는 상반신을 알몸으로 하고 있는 간디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지사는 간디와 함께 투쟁했음을 커다란 긍지로 삼았다. 이야기가 평화운동의 근간이 되는 이념으로 옮겨가자 지사는 자신의 신념을 힘주어 말했다. 저는 인류는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석존이 인도에서 설한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처의 생명이 있다고 설하는 불법의 법리는 인류 통합의 근본이다. 싱 지사가 안타까운 듯이 말했다. 본래 하나이어야 할 인류가 국가, 민족, 신분 등의 온갖 벽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무너지지 않는 평화를 구축하려면 인간이 만든 사람과 사람을 가로막는 벽을 없애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신이치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리고 인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지사에게 물었다. 영국의 지배가 끝나고 인도가 독립한 지 몇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이 석존이나 간디 등 위대한 인도의 사상가가 부르짖은 가르침과 종교를 잊어버렸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는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인류사에 빛나는 인도의 큰 유산입니다. 그러나 세계도 정신의 나라인 인도도 그 점을 망각하고 물질 문명화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도 인도의 정신 문명에서도 가장 슬픈 일입니다. 정신을 지탱하는 종교성을 잃으면 사람은 욕망의 노예가 되고 잔인함과 야만성이 폭주하게 된다. 지사는 이어서 말했다. 간디는 제게 첫째, 정치에는 종교가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정치에는 자비 등의 이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 정치는 권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는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그러므로 종교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로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에게 다가가라 라는 실천 규범을 나타냈습니다. 민중을 떠난 정치는 없다. 민중과 끈기 있게 나누는 대화가 시대를 바꾸는 힘이 된다. 그리고 셋째로 겸허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겸허한가, 오만한가, 이 일념의 자세가 인생의 성패, 행불행을 결정짓는다. 오만은 자신의 욕망, 사심을 해방시켜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을 그르치게 만든다. 불법은 오만을 분쇄하는 자기 제어의 힘이다. 정신이 서로 공명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든 대화였다. 신이치가 이번 인도 방문에서 회담한 인도의 지도자는 마하트마 간디의 사상과 정신을 계승하여 위대한 인도를 이끌고 있었다. 간디는 흉탄에 쓰러졌지만 그 동지이자 제자인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속에 간디를 간직하고 있었다. 이 정신의 수맥이 인도의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한 이 나라는 언제까지고 정신의 대국일 것이라고 신이치는 생각했다.
싱 지사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관절을 뒤로 한 시니치 일행은 빅토리아 기념관을 견학했다. 인도 황제를 겸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을 기념해 20세기 초에 흰 대리석으로 지은 아름다운 건물이다. 기념관을 견학하고 밖으로 나오자 초등학교 4에서 5학년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교사의 인솔하에 견학하러 와 있었다. 이곳에서도 아이들이 시니치 주위에 모여들어 이야기꽃을 피웠다. 그곳에서 일행이 차를 타고 향한 곳은 싱 지사가 총장을 맡고 있는 라빈드라 바라티 대학교였다. 도서 증정식이 열리는 이 대학은 시성 타고르의 사상과 정신을 잇기 위해 타고르의 생가가 있는 터에 세운 교육의 성이다. 타고르는 시가를 비롯해 소설, 희곡, 음악, 회화 등에도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예술가이자 사상가이고 교육자이다. 아시아인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의 영예에 빛난 위대한 벵골인이자 동양과 서양의 융합을 바라는 세계 시민이기도 했다. 타고르는 압정에 허덕이는 인도 민중의 소리를 인간성의 승리와 평화의 노래로 승화시켰다. 40대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아이들까지 잃었다. 하지만 비애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그의 고향 벵골을 분할하려는 영국의 움직임에 맞서 반대 운동에 투신해 고난의 폭풍우 속으로 돌진했다. 비애가 없는 인생은 없다. 살아간다는 것은 그 비애를 이겨내고 환희를 쟁취하는 일이다. 이것이 시성의 혼이 담긴 외침이다. 타고르의 시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감싸 안고 격려한다. 타고르가 인도의 국가를 작사, 작곡했다는 사실은 유명한데 파키스탄에서 분리 독립한 방글라데시의 국가인 나의 금빛 벵골도 타고르가 작사, 작곡했다. 타고르는 간디를 마하트마, 위대한 혼라고 불렀다. 그리고 간디는 타고르를 구루데부, 신성한 스승라고 불렀다. 두 사람은 의견이 서로 다를 때도 있었지만 평화, 비폭력, 진리, 탐구라는 신념으로 맺어진 진정한 벗이었다. 여기에 근대 인도의 여명을 연 정신의 광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후 3시 30분 프라둘 찬드라 구타 부총장이 라빈드라 바라티 대학교에 도착한 신이치를 온화한 웃음으로 맞이했다. 붉은 벽돌로 지은 타고르의 생가가 따뜻하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대학 구내에는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가득했다. 도서 증정식에는 많은 교직원과 학생이 참석했다. 굽타 부총장이 앞으로 나와 조금 높은 목소리로 물이 흐르듯 말하기 시작했다. 타고르는 1916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본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합니다. 부총장은 타고르가 일본의 그림을 본 소감을 편지에 이렇게 썼다고 소개했다. 나는 우리 벵골의 새로운 회화법에 힘과 용기와 고매함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여러 번 생각하게 되었다. 교류는 혼을 촉발하고 눈을 뜨게 한다. 다른 문화와 교류하는 속에 발전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끝맺었다. 일본 문화가 타고르에게 영향을 끼친 일은 근대 일본, 인도 문화 교류의 첫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아도 정치적인 연대는 결코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화의 연대에는 영원성이 있습니다. 문화는 인간의 정신을 촉발하고 마음을 연결한다. 그러므로 학회는 문화의 대도를 개척하며 나아간다. 부총장의 인사가 끝나자 대학 관계자가 우토리오라고 부르는 숄처럼 길고 화려한 천을 인도 방문단의 목에 걸어주었다. 최고의 빈객을 맞이하는 이 의식도 타고르가 처음 시작했다고 한다. 또 타고르의 사진과 친필시, 사본 등 진심 어린 기념품도 일행에게 증정했다.